여러분, 동창회나 동호회 모임에 가보셨나요? 60이 넘어서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서 정말 신기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나이는 비슷한데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으로 남아 있어요. 대체 그 차이가 뭘까요? 돈, 지위, 아니면 건강?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될 겁니다. 진짜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지난달에 제가 참석한 대학 동창회에서의 일입니다. 40년 만에 만난 동창들이었는데 정말 신기한 현상을 목격했어요. 나이는 모두 비슷한 62에서 65세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기더라고요. 그 사람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다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어요. 웃음소리도 끊이지 않았고 분위기도 활기찼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피해가더라고요. 똑같은 나이,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싶어서 관찰해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는 걸 말이에요. 한 부류는 나이를 핑계로 모든 걸 포기하고 과거에만 매달려 사는 사람들. 다른 한 부류는 나이를 오히려 무기로 만들어서 더욱 매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은 후자, 즉 60이 넘어서도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만난 매력적인 60대들은 한결같이 뭔가를 배우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참석한 고등학교 동창회에서의 일입니다. 한 친구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길래 물어봤어요. 알고 보니 온라인으로 영어 회화를 배우고 있더라고요. 야, 이 나이에 영어를 왜 배워? 하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손자가 외국에 살고 있는데 영어로 대화하고 싶어서. 그리고 요즘 유튜브 보면 영어 채널들이 재밌는 게 많더라. 그 순간 주위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감탄하는 표정이었죠. 반면에 옆에 앉은 다른 친구는 이 나이에 뭘 배워 그냥 편하게 살지라고 중얼거리더군요.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매력적으로 보였을까요? 당연히 배움을 멈추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친구가 배우는 방식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처럼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속도로 꾸준히 배워가고 있었거든요. 하루에 30분씩만 하고 있어 부담스럽지 않게. 그런데 신기하게도 실력이 늘더라. 어제는 손자랑 영어로 10분 동안 대화했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던지요. 또 다른 분은 65세에 유튜브 편집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손자에게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동영상 하나 올리는데 일주일이 걸렸다면서 지금은 하루 만에 뚝딱 만든다고 자랑하시더군요. 요즘 젊은 애들이 쓰는 앱들도 하나씩 배워보고 있어. 틱톡도 해보고 인스타그램도 해보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더라. 나이가 들수록 이제 늦었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되죠. 하지만 정말 매력적인 60대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 능력도 더 오래 유지되고 사회적으로도 더 활발하다고 해요. 배움이 늦은 건 절대 없습니다. 다만 시작이 늦을 뿐이죠. 그리고 이런 분들의 또 다른 특징은 배운 걸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혼자만 알고 있으려 하지 않아요. 이거 정말 좋은데 너도 한번 해봐라고 권하시죠. 이런 마음가짐 자체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모임에서 보면 크게 두 부류가 나뉩니다. 한 부류는 계속 과거 이야기만 해요. 예전에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옛날엔 이랬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처음에는 아, 그러셨구나 하고 들어주지만 계속 반복되면 사람들이 지루해해요. 왜냐하면 과거 이야기는 일방적이거든요. 듣는 사람은 그냥 듣기만 하면 되니까 참여할 게 없어요.
반면에 매력적인 사람들은 다릅니다. 요즘에 이런 걸 해보고 있는데 다음 달에 여행 계획이 있어.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형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65세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셨어요. 요리 채널인데 구독자가 몇만 명이나 돼요. 그분을 만나면 항상 새로운 레시피 이야기, 촬영 장비 이야기, 구독자들과의 소통 이야기를 하세요. 이번 주에 올릴 영상은 김치찌개인데 젊은 구독자들이 짜지 않게 만드는 법을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해봤어. 다음 달에는 외국인들을 위한 한식 영상도 만들어 볼 생각이야.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 듣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돼요. 아, 그럼 이런 레시피는 어때요? 저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지죠. 그런 분들과 대화하면 어떤 기분인지 아시겠어요? 에너지가 넘쳐요. 마치 20대와 대화하는 것 같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몸소 보여주시는 거죠. 또 다른 분은 68세에 등산 동호회를 만드셨어요.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과 함께 전국의 명산을 돌아다니시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체계적이더라고요. 다음 달에는 지리산 종주를 계획하고 있어. 2박 3일 코스인데 안전을 위해서 미리 답사도 갔다 왔지. 그리고 내년에는 제주도 올레길 완주가 목표야.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항상 다음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할 때도 생동감이 넘치죠. 과거는 추억으로 간직하되 현재를 살고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모임에서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과거 이야기를 할 때도 방식이 달라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나 미래와 연결해서 말씀하세요. 예전에 회사에서 기획일을 했었는데 그때 배운 게 지금 유튜브 채널 운영할 때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 역시 인생에 헛된 경험은 없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과거를 현재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거죠. 과거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과거를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어떤 분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과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게 아니야. 이게 맞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정말 매력적인 60대들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칭찬할 건 칭찬해요. 제가 참석한 한 동호회에서의 일입니다. 새로 들어온 50대 후배가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솔직히 그리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70대 선배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 관점은 생각 못 해봤네. 젊은 시각에서 보니까 다르구나. 내 경험으로는 이런 부분도 고려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후배분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선배분을 더욱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반대로 어떤 분은 그런 건 안 돼. 내가 해봐서 아는데 절대 안 되더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더군요. 그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 분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면서 자신의 경험을 전달했어요. 두 번째 분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면서 자신만 옳다고 주장했죠. 나이가 들수록 가져야 할 건 권위가 아니라 포용력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자신의 경험을 강요가 아닌 조언으로 전달하는 것. 이런 분들이 모임에서 정말 인기가 많아요. 제가 아는 또 다른 분은 정말 대단하세요. 퇴직 후에 지역 청년들을 위한 멘토링을 하고 계신데 젊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상담을 받으러 와요. 그분의 비결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내가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줘.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그들도 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거든. 조언은 그 다음이지.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죠. 많은 분들이 조언부터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준다는 거예요. 질투하거나 깎아내리려 하지 않아요. 우리 동네 젊은 친구가 창업해서 대박 났다더라고. 정말 대단해. 나도 젊었을 때 그런 도전 정신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듣는 사람들도 그분의 넓은 마음에 감동받게 돼요. 나이가 들면 자칫 꼰대가 되기 쉬워요. 하지만 정말 매력적인 분들은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더 포용적이 되세요.
이런 분들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네 번째, 건강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해요. 건강은 곧 자신감이거든요. 모임에 가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요. 어떤 분들은 허리도 꼿꼿하고 걸음걸이도 활기차고 목소리도 힘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아무래도 기력이 부족해 보이죠. 건강한 분들은 대화 주제도 다양해요. 어제 등산 갔던 이야기, 헬스장에서 운동한 이야기, 새로 배운 요가 이야기 등등. 듣는 사람도 덩달아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62세에 마라톤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OKM도 힘들어 하셨는데 꾸준히 연습해서 이제는 풀코스도 완주하세요. 그분을 보면 정말 20대 못지않은 활력이 넘쳐요. 처음에는 동네 한 바퀴도 힘들었어. 그런데 조금씩 늘려가니까 되더라고.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져. 그런데 이분의 대단한 점은 무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게 운동하세요. 내 나이에 20대처럼 할 수는 없지. 하지만 내 나이에 맞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게 더 중요해. 이런 마음가짐이 정말 멋있어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는 거죠. 또 다른 분은 65세에 요가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몸이 너무 굳어서 앞으로 숙이기도 힘들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강사 자격증까지 땄어요. 요가를 하면서 몸이 유연해진 것보다 마음이 평화로워진 게 더 좋아.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밤에 잠도 잘 와.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운동을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쳐요.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을 들게 만드는 거죠.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마라톤이나 요가를 할 필요는 없어요.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산책, 수영, 태극권, 배드민턴,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운동뿐만 아니라 식생활도 신경 쓰세요. 과식하지 않고 영양 균형을 맞춰서 먹으려고 노력해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잖아요. 60이 넘어서도 매력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관리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건강 관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그것이 정신적인 안정감으로도 이어져요. 이런 안정감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유머 감각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진부해지기 쉽거든요. 모든 걸 진지하게만 받아들이고 농담도 잘 못하고 웃음도 잘 못 웃고 하지만 정말 매력적인 60대들은 유머 감각이 뛰어나요. 자신을 비하하지 않는 선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하고 다른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유머는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는 마법 같은 도구예요. 특히 세대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유머 한마디가 모든 벽을 허물어버리기도 해요. 제가 본 한 분은 자신의 실수담을 재미있게 풀어놓는 재주가 있으세요. 어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려다가 셀카를 20장이나 찍었네. 내 얼굴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싶더라. 손자가 보고는 할아버지 인스타그램 시작하세요 하던데 내 얼굴로 인스타그램을 하면 팔로워가 줄어들 것 같아서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듣는 사람들이 배꼽을 잡아요.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웃음을 주는 거죠. 또 다른 분은 시대적 차이를 유머로 풀어내시는 재주가 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좋아요를 누르는데 우리 때는 좋아요를 말로 했지. 그런데 말로 하는 게 더 진짜 같지 않아? 하트 모양 눌러서 사랑을 표현하는 시대라니 참 신기해. 이런 식으로 세대 차이를 비판하지 않고 재미있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분들의 유머는 항상 따뜻하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상처 주지 않아요. 오히려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어줘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손자, 손녀들과의 에피소드를 정말 재미있게 말씀하세요. 손자가 게임을 하고 있길래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포트나이트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 포티나이트구나 했더니 손자가 기절초풍하더라.
할아버지, 포트나이트는 게임 이름이에요라고 하는데 나는 진짜로 40일 밤을 새우는 게임인 줄 알았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손자와의 세대 차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재미있는 소재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유머 감각이 있는 분들의 또 다른 특징은 분위기를 읽을 줄 안다는 거예요. 진지한 상황에서는 진지하게, 가벼운 상황에서는 유쾌하게 대응하세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자신의 나이를 유머의 소재로도 활용해요. 내 나이면 이제 골동품이지. 그런데 골동품은 나이가 들수록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던데 나는 언제 가치가 올라갈까? 이런 식으로 나이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재미있게 받아들이시는 거죠. 이런 분들과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져요. 물론 유머에도 품격이 있어야 해요. 남을 비하하거나 상처 주는 유머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유머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젊은 사람들의 유머 코드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완전히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배척하지 않고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여주죠. 요즘 젊은 애들이 꺽 이런 소리를 내던데 처음엔 체했나 싶었어. 알고 보니 웃음소리더라고. 시대가 바뀌니까 웃음소리도 바뀌는구나 싶어서 신기했어. 이런 식으로 세대 차이를 재미있게 받아들이면서도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거죠. 6번째,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좀 민감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60이 넘어서도 매력적인 분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하려고 노력해요. 자식들에게 의존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거나 최소한 자신의 생활비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요. 물론 모든 분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의존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이에요. 제가 아는 한 분은 퇴직 후에 작은 카페를 차리셨어요. 큰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소일거리와 용돈벌이를 위해서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동네 명소가 됐어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커피값은 내가 내고 살아.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거든. 그리고 손님들과 대화하는 재미도 쏠쏠해. 이런 마음가짐 자체가 정말 멋있어요. 또 다른 분은 온라인으로 소소한 장사를 하세요. 손뜨개 소품을 만들어서 판매하시는데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도 수입이 있다고 해요. 돈이 많지는 않지만 내가 만든 걸 누군가 사준다는 게 기뻐. 그리고 이 돈으로 손자들 용돈도 주고 가끔 친구들과 밥도 먹고 자유롭다는 느낌이 좋아. 경제적 독립성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자유와 자존감 때문이에요.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살면 아무래도 눈치를 보게 되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게 되죠. 하지만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면 당당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독립이 거창한 건 아니에요. 자신의 기본적인 생활비 정도만 해결할 수 있으면 충분해요. 어떤 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시고 어떤 분은 학교에서 급식 도우미를 하시고 어떤 분은 마트에서 시간제로 일하세요. 일이 힘들 때도 있지만 내가 번 돈으로 사는 커피가 더 맛있어. 그리고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도 좋고 이런 분들을 보면 나이가 들어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더 존경스럽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제 일 안 하고 놀고 싶다고만 하세요. 물론 그런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완전히 놀기만 하면 사회와 단절되기 쉬워요. 경제활동을 통해서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60이 넘어서도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 6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정리해보면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사람, 건강관리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 유머 감각을 잃지 않는 사람,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혹시 이 중에서 나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걸 한 번에 다 할 필요는 없거든요.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유튜브로 새로운 걸 배워보세요. 요리든 운동이든 외국어든 상관없어요. 건강관리를 하고 싶다면 매일 30분씩 산책부터 시작해보세요.
거창한 운동을 할 필요 없어요. 유머 감각을 기르고 싶다면 재미있는 일상 이야기를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친구들을 만날 때 그 이야기를 해보세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좋아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목표를 정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해보세요. 우리 다음 달부터 함께 새로운 것 하나씩 배워보자. 우리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운동하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이제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60이 넘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경험도 충분하고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시기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6가지 특징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매력적인 60대 분들이 계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바로 이런 분이에요. 저도 이런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이 중에서 3개는 저와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목표 하나씩도 댓글로 적어주세요. 저는 매일 30분씩 산책하겠어요. 저는 한 달에 책 한 권씩 읽겠어요. 저는 새로운 취미 하나를 시작하겠어요.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의 다짐을 보면서 저도 많은 힘을 얻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될 거예요. 60대, 70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더 지혜로워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매력적이 될 수 있는 기회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분명히 다른 모임에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그런 분이 되실 거라고 확신해요. 지금까지 금가옥조 TV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런 유익한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는 원동력이거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